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거셉니다. 직무 정지에 이어서 어제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부인한 것이 거짓말이라며 위증죄로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년 전 발언을 뒤늦게 문제 삼은 겁니다. 논란의 발언과 함께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어 술파티도 없었다. 외부 음식 반입도 없었다. 모두가 거짓말이고 뻔뻔한 위증임이. 연어 술파티 부분은 이미 2심 재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연어 회덮밥, 연어 도시락입니다. 49,100원 결제되었습니다. 한 그릇에 만 얼마 된다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검사 고발하겠다는 게 그렇게 야당이 발벗고 나서서 반대할 만큼 두렵습니까? 피의자 회유하고 협박하고 해서 허위 진술을 얻어냈으면 처벌해야죠. 문제 있으면 그때 바로 여러분들 의중죄로 고발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뭐 배구의 시간차 공격도 아니고, 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감쌀 걸 감싸세요. 다 나왔잖아요. 증인 고발의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왜 지난해 9월 달에 있었던 박상용 검사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왔던 발언을 거짓말이라며 위증교사로 위증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짜여진 시나리오였다. 지난 4월 3일에 있었던 국정조사에서 자신이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죄를 물을 수 없었고, 그래서 위증죄를 묻기 위해서 굳이 억지로 지금 죄를 묻기 위한 발언을 꺼내든 것이 지난해 9월 달에 있었던 문제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우성 의원님. 예. 이 문제를 볼 때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국정조사 특위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이 대통령이 일부 관련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검찰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밝혀내겠다는 게 이번 국정조사 특위의 목적인데, 이번에 이제 박상용 검사가 관여했던 사건은 과연 이제 그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미 이화영 씨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나와서 유죄 판결이 나왔던 사안이죠.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인 루트라고 한다면 이 만약에 뭐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법원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하는 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이 어떤 절차란 말이죠. 근데 이게 완전히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국회에서 다수당이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발언을 가지고 지금 그 수사를 했던 검사의 위증죄로 이제 고발을 했다는 건 차근차근 이 수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그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규명해내기 위한 일단 단계적으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데, 지금 뭐 아직도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는 구체적인 이 스모킹건을 아직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박상용 검사가 위증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규명이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상용 검사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국정조사 그 출석 때 선서를 거부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증인 중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 예. 이름이 뭡니까? 박상용입니다. 이야기 없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켜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시나리오가 짜져 있다. 무조건 어떤 증언을 하든 간에 무조건 고발을 하고 그 고발에 따른 특검이 발족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거는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자, 자신을 위증으로
고발하고 그 고발을 수사할 특검을 발족시키고 그 특검이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거래, 그런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라고 제보를 받았다라는 게 박상현 검사의 주장입니다. 정원재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상현 검사가 한 얘기가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른바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성지순례가 될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대로 갈 겁니다. 박상현 검사가 지난번에 왜 증인 선서 하지 않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벌써 6개월 전에 했었던 이야기를 갖고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 시나리오를 짠 건 그런 겁니다.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해서는 박상현 검사가 거짓말을 했다. 이게 완성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해서 제일 약한 고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했을 때 박상현 검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190명 되는 범여권의 의원들이 국조특위 만들어서 박상현 검사 한 명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박상현 검사가 얘기했던 거 똑똑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가게 되면 정말로 민주당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것을 나중에 실감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권지웅 대변인님 네. 증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에 익숙한 건 되려 박상현 검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최근에 네. 저는 박상현 검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녹취로 나온 내용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가 이화영의 변호인과 대화를 나눴던 녹취를 보면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어떤 자백이 있어야 보석 등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은 검사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어떤 한 증인이 말을 해주길 바랬던 게 아니라면 물론 싱크에 대한 녹취록에 대한 논란의 여전히 있습니다. 누가 네. 먼저 딜을 네. 했는지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검사가 진실을 말해라,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혹은 아니면 진실을 말하면 어느 정도의 플리바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던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박상현 검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연어술판티 관련해서도 사실은 수원지검에서 과거에 예를 들면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드린 바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도관의 증언을 보면 수차례 음식이 들어갔던 것들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상현 검사가 사실 반박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채 지금 여기까지 왔고 여전히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이 수사가 사실은 수사가 아니라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한 일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벗어내는 게 박상현 검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냥 본인에게 씌워진 의혹 자체가 모두 다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시나리오대로 한들 이게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권지웅 대변인 주장대로라도 하더라도 글쎄 이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추정의 영역과 네. 팩트의 영역들이 지금 뒤엉켜 있는 상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루트라고 한다면 법원을 상대로 지금 확정 판결이 난 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 변호인 측이나 이 피해자 쪽에서 재심을 청구하면 됩니다. 재심을 청구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고 정상적인 루트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꾸 연어 술파티 그러는데 현재까지 나온 거는 연어 덮밥을 그 검사실에 가져와서 아마 그 이 쌍방울 쪽에서 뭐 샀는지 검사 측에서 뭐 지금 만 얼마짜리를 지금 뭐 샀다는 거 아닙니까? 네. 49,000원에. 그리고 술을 샀다는 건 그 지금 1,800원짜리 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카드로 계산됐기 때문에 1,800원이 소주값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그게 술파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우리가 어떤 뭐 아주 일반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 검사 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취조를 하는 과정에서 뭐 갈비탕을 시킬 수도 있고 설렁탕을 시킬 수도 있고 이번에는 연어 덮밥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연어 덮밥을 시켜서 먹은 행위가 이 1,800원 카드 결제라는 것과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연어 술 파티로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좀 이 점검들 해 가면서 무엇이 팩트고 무엇이 추정이고 무엇이 정치적 선동인지에 대해서 좀 진위를 가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연어 술 파티 의혹. 2년 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북 대납을 보고했다고 했다가 번복하면서 불거진 건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아내는 당시 남편을 향해서 분통을 터뜨려가면서 유례 없이 법정 부부 싸움까지 벌어지는 연출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 직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아까 흥분해서 그랬는데 조금 더 입장 정리를 해볼게요.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서미석 변호사님이 안 오신다고 하신 것 같아서 좀 볼게요. 일단은.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절대 묶어갖고 이재명 방북 계수로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그래픽 한번 보시죠. 자, 저렇게 부부싸움, 법정 부부싸움까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핵심 쟁점. 검찰은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 김성태,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라는 녹취록, 박상용, 이화영 측 진술 회유 의혹, 국정원 방북비 수령, 리혼한 필리핀 부재 확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현 평론가님? 글쎄요, 이게 세상에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입장에 따라 해석이 갈리고 주장도 갈리고 그거에 대한 추정도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법 제도를 두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의 최종 결론을 사법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근대 국가를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에서 결론을 지려고 하는 시도들은 전 없었으면 좋겠어요. 재판 과정에서 가려진 진실이 있거나 가려진 증거가 있다면 그것만 드러내주고 판단을 사법부로 넘겨야 되고요. 지금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법부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바깥에서 결론을 줘서 사법부에 자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 견제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존재하는 하에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고치게 하는 게 견제지, 한쪽에서 모든 거를 끌고 가면 이거는 침범이자 지배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삼권이 바로 서고 상호 견제를 통해서 분립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조의 진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의 신뢰가 없고 그다음에 사법 시스템의 권위와 신뢰가 많이 붕괴된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최소한의 가려진 진실과 증거를 드러내는 정도에서 좀 멈추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